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트래비스 크리스토퍼슨 몬태나 주립대학교 분자생물학 전공하고 자료공학 석사이면서 저서는 단 하나의 원인, 단 하나의 치료다, 단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 암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트래비스 크리스토퍼슨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 의료에 대한 체계에 허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요약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암이 대사 질환이라는 생각은 뛰어난 과학자, 독일에 뛰어나죠. 오토 바르크 와바그, 오토 와바그라고 하기도 하고, 바르크 우리말로. 근데 1924년에 벌써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채택이 되어져서 어떻게 의료에 적용되지를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발효로 알려진 비효율적인 경로에 의존을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정상세포에서 유기호흡이 당발효로 대체되면서 발생한다. 그리고 몸이 이게 신진대사가 막혀버려서 정상세포가 살기 위한 작전으로 이제 유기호흡을 당발효로 그냥 바꿔버려서 그냥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암이다, 이런 뜻인데요. 사이프리드는 2012년에 이 연구를 세상에 드러내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손상된 기관이 있다, 이렇게 2012년도에 이렇게 벌써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연구의 것을 드러냈다. 그 100년 동안 이 암흑 세상 속에서 암이란 것을 밝혀내려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헛수고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암으로 사라지고 이제 드러내게 되어졌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손상이 먼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게놈이 불안정해지면은 DNA가 이제 교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꿀떡 청소부 소년이 14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암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도하는 어떤 암의 이제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유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크가 암을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비특이성 때문이다. 대부분은 특이성 질환들은 특이하다는 것은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기의 어떤 것이라면, 그래서 또 순환계가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졸중이 온다거나 하는데, 그 당시 인간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그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이것을 이제 파스텔은 유기호흡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암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젖산을 생성했다. 반려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정상세포가 몇 시간 동안에 산소를 박탈당하면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박은 그런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아니한 의료계의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건 바이러스라든가 발암물질이 없이도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암이 오는 게 아니라도 그저 무산소의 조건이면 충분하다. 산소가 결핍되어 버리면 이것은 세포가 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기 위해서 젖산 발효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돼서 그게 암이라는 건데요. 단순하네요. 그러면 산소 공급을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운동, 식습관, 생활, 정절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어떤 다른 화학적인 요법이다,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 결핍으로 손상을 입으면은 호흡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고농도의 그 산소 속에 놓아도 돌이킬 수가 없어진다. 산소 결핍으로 손상을 입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지. 그 후로는 이게 산소 속에 넣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건, 그런데요. 한번 딱 끝내면 그것이 이제 그 세포가 죽기 전에는 이게 참 어려워진 세포가 바뀌어버린다 이 말인데요. 그 한서머리의 무질서한 염색체 이론은 상관관계가 약했다. 무질서한 염색체가 어떤 무질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외부 요인이 암을 야기한다는 그 포토와 결합을 해서 체세포 돌연변이선을 만들어 놓은데, 체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건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암 물질의 수가 자꾸만 그렇게 하면 어떤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240번까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근본 원인자를 추적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후에 수십 년간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그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에게서 발암 바이러스가 그런데 발견되지 않아도 미세한 기생충 형태의 비현실적인 생명체가 세포의 시스템을 가로채서 무차별적인 증식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다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암세포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더 오히려 거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속에서 기생충들이 유익한 기생충들이 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속에서 유해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은 되겠지만은, 원래의 원발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산소의 결핍 속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체세포 돌연변이설이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서 뒤에서 이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암에 대해서는 체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렇다라는 그 기반 속에서 현대 의료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인데, 그래서 통합 이론이 없이 경쟁 이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론이 우리 인체에 대한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의 어떤 이론의 경쟁 이론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다. 이런 제대로 된 오토 바르부르크의 이 이론이 그냥 사로잡혀 버렸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DNA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확신했지만은 그 과정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DNA 그래서 이것은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했지만은 연관성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1966년에 82세의 바르부르크가 벌써 몇 년이야. 벌써 한 4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도 이 바르부르크는 그 이론에 대해서 철저히 고수하고 지켜왔다는 거지. 대단한 학자인데. 그래서 82세 때에 이제 생애 마지막 강연을 하는 암의 주요 원인은 그 2차 원인은 그런데 이제 다른 노벨 수상자들이 많았지. 많이 있는 속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서로 하는 중에 바르부르크가 그 많은 이 유명한 분들 앞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바르부르크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암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 엑스레이, 염료, 타르, 성면, 또 담배 연기는 2차적인 원인이다. 대부분 사소한 것이고 호흡기 손상에 유발 정도의 어떤 것이지 원발암의 원인은 아니다. 산소에 부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산소를 가로막아버리는 이런 속에서 암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아이고 이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 학자가 이제는 뭐 옛날 그 이론을 또 끄집어낸다 이런 정도로 그냥 불이기였다라는 거죠. 결국 1970년대에 바로브르크는 참 87세로 세상을 떠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파묻혀버리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 2012년에 또 이런 또 드러내는 시점이 되어졌다. 지금으로부터 한 11여 년 전부터 이렇게 또 이런 대사에 대한 문제로 이제 드러내게 되어졌다. 저 정량학자 시타르 무케르지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체감을 누렸다. 왓슨과 크릭은 분자를 규명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보길스타인은 그 체세포 돌연변이설이 이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고, 많은 이래 학설들 속에서 어렵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기 안 된다는 것이. 체세포 돌연변이선이라는 것은 또 원래 암은 자꾸 복제가 된다 이런데 복제설이 아니라는 거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해서, 그래서 2008년에 보길스타인이 찾아낸 암 유전자에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로 교모세포종의 12%를 찾아내었다.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는 유산소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데, 그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변이 유전자가 에너지 생성에 혈압과 연결되었다. 에너지 생성에 이런 효소가, 그래서 메트포르민 그 복용자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그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혈당을 낮추니까 암 발병률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이건 뭐 그러냐? 암이라는 것이 그냥 막 무한 증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사의 문제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 이론은 마침내 이제 피곤한 토끼를 따라잡은 거북이가 되었다. 그래서 대사 이론, 토끼가 막 앞장서던 것 같지만은 결국은 거북이에게 오히려 치게 되어지는 것 같이 와바그의 그 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는 맞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와바그의 그 암의 특징의 6가지는 증식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증식 억제 신호를 회피하고 세포 자살을 또 억제하고, 이것들이 자체가, 그래서 영속적인 증식을 일으키고, 그 종양 증식을 위해서 혈관 신생을 유도하고, 그리고 먼 부위까지도 퍼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2009년도에 페드레센의 주장으로 와이버그는 또 추가 수정을 하고, 페드레센은 그 누락된 바로브르크 효과를 언급해서 6가지 특징에 또 추가되게 한 것이 하나 조금 더 발견된 그 이야기는, 와이버그는 의해서 면역체계 회피와 또 에너지 대사의 재프로그래밍을 추가를 했다. 이것은 그러나 해석의 차이고, 또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언급하지 않고 와인버그는 유전자 재생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또 이해의 차이들이 있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과거의 이론이 새롭게 돌아오다 공생관계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모두에 유익했다. 세포에도 좋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좋고, 그리고 산소는 양날의 칼이 되어진다. 활성산소는 또 해칠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산소가 더 없을 때는 암이 또 이렇게 손상이 되어진다. 페드리센은 손상을 입은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발효한다는 버르크 효과를 확고히 했다. 페드리센이. 이게 맞네. 이렇게 사이퍼리드는 강글리모시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약회사는 그 지질 축적 질환 치료제로 놀랍게도 암 증식을 늦추는 것을 했다. 제약에서는 암 효과를 이야기하니까 거기 막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약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체중 감소가 나타나니까 종양 속도가 늦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이렇게 감소가 되니까 암도 느려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해서 식사 조절로 다 바로 나타나는 것을 약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약을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체서프 도련베리설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도련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식세포 도련베리가 암을 유발하는 경우는 암의 전체를 봤을 때는 5%에서 7% 정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90%, 95%는 그렇지 않은 바로 이런 산소 결핍을 통한 대사증후군적인 것으로 암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래서 암 단백질 P53에서 이런 것들 이야기도 있고, 체소표 도련베리설은 게놈의 수호자로 여기는데, 대사 이론 수호자들은 P53이 미토콘드리아 정상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 변이된 P53이 세포의 산화성 에너지 생성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킨다고 한다. 결과는 바로 버르크 효과로 그래서 대사 이론 수호자들 P53이 미토콘드리아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 변이된 P53이 세포의 산화성 에너지 생성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킨다고 한다.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또 화학적인 일들이 산소 결핍에서 오히려 도움을 준다면 암 종양은 사라지고, 또 산소 결핍을 계속 만들면 암은 더 활기를 친다. 그래서 브르카1의 BRC의 일도 마찬가지로 선천성 돌연변이라고 유방암과 난소암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나 이것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수술하고 째고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슈퍼 원료는 사이퍼리드는 열량 제한만으로 정량 크기를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암이 대사 질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케톤체라는 것이 암 치료에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사 질환이다라는 것에 요즘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